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요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섭씨 40도에 가까운 찜통 더위에 우리 동포들도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이라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숨이 막힐 정도로 찌는 듯한 날씨에 시민들은 그늘을 찾아, 물을 찾아 더위를 식혀봅니다. Şöyle dışarıya çıkıyoruz, sularla beraber çıkıyoruz. Suluk yerlerde gezinmeye çalışıyoruz, gölge yerlerde gezinmeye çalışıyoruz. İşte bankaya gittim geldim, ağacın altına dinlenmeye geldim. Sıcaklardan dolayı iklim gitgide ısınıyor. 에게의 연안 항구 도시 이즈미르의 경우 지난달 기준 낮 최고 기온이 41.4도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38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튀르키예 전역의 평균 기온도 예년보다 8도에서 많게는 12도까지 올랐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든 엘니뇨 여파가 튀르키예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행객들도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관광에 나서고 있지만 골볕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일정을 취소하기 일쑤입니다. Evet, normalde biz işte bir haftalığına gelecektik. 3 güne kısalttık çünkü çok sıcak olduğu için. Bugüne dönüyoruz zaten artık dayanamıyoruz. 최악의 무더위에 우리 동포들도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오후 시간대 외출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을 주의하라는 공지를 내렸지만 뜨거운 화구 앞에서 일하는 요식업 종사자들은 생업이라 일을 멈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요리할 때 너무 더워요. 그냥 한국으로 말하면 사우나 같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음식을 하고 나오면 바로 나와서 얼음물을 마시고. 에어컨 없이 버틸 수 없다 보니 냉방비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매달 물가 상승률이 평균 7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특히 필수 비용이라 그야말로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요. 올해는 그전보다 보지 못한 무더위가 너무 심하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하루 종일 키면은 전기세 폭탄도 우려가 되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튀르키예 곳곳에선 대형 산불까지 번지는 상황. 8월까지 더 큰 산불이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튀르키예 시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그룹 아바의 나라 스웨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한류 초기 단계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한국 문화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한류 열풍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배우기 열기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K-팝 축제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현장에 이키아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K-팝 선율의 여성 댄서들이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입니다. 관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조명을 밝히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K-팝 축제가 열린 스톡홀름 오스카 극장은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는데 콘서트장을 방북해야 한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I'm really interested in K-pop in general, and I also like to see other people perform and dance and sing to the songs I like to listen to. 스웨덴을 비롯해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K-팝 팬들이 모여 노래와 춤 실력을 겨루는 K-팝 노르딕 페스티벌. 지난 5월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150여 명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오른 겁니다. Just because it's such a new experience and just connecting over something that we all like. So I think it's wonderful.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 한류 초기 단계로 평가되던 스웨덴에서도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한국어 배우기 열기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멸치 볶음, 김치찌개, 오이 무침, 삼겹살하고 김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만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스웨덴과 다른 한국의 반찬 문화부터 더운 날씨에 정말 필요한 것을 챙겨주신 그분의 배려에 놀랐습니다. 부산행 기차에서 한국인의 따스한 정을 느낀 사연까지. 스웨덴 한국문화원에서 처음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20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I wanted to learn some new language and I looked at some different ones and then once I found Korean it was the language, like the actual alphabet is so cool.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에 스웨덴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I like K-pop, I like K-drama, I like all the stuff. I like the food in Korea and yeah. 한국 문화는 좀 오래된 전통을 잘 고수하면서도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면이 있어서 스웨덴 분들이 한국 문화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웨덴 문화랑 굉장히 달라서 좀 색다르고 신선하다라는 평도 제가 많이 들었고, 지난해 북유럽 최초로 문을 연 스웨덴 한국문화원은 한국 영화와 음식, 웹툰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해 북유럽에서 한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YTN 월드 이키아라입니다. 재외 동포들에게 우리말로 된 신문과 잡지 등 소식지는 고단한 이민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호주 멜버른에서 오랜 시간 동포들의 곁을 지켜온 우리말 매체들이 경영난 등으로 잇따라 폐간되고 있습니다. 이 동포들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지 상황을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차세대 동포 행사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온 김정미 씨. 김 씨는 호주 멜버른 유일한 우리말 소식지인 라온 매거진 편집장입니다. 지난 2000년 발행을 시작한 이 잡지는 물가 상승과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매체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잡지 운영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 단 하나뿐인 한국어 매체라는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한인 역사와 같이 했던 그런 교민 잡지사들이 이제 하나둘 사라지는 거 보면서 이제 같은 업종 종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인쇄 매체를 이제 인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저희 라온 매거진은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온라인 매거진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발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멜버른이 속한 빅토리아주에 사는 한인 동포는 모두 2만 5천여 명. 그동안 이 지역에선 우리말로 발행하는 매체 3곳이 동포사의 소식과 생활정보 등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경영난으로 인쇄소 상당수가 문을 닫고 종이 매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두 곳이 발행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20년 넘게 동포들의 정보 욕구를 해소해준 멜번 저널도 지난해 끝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되면서 그 소량의 잡지나 신문을 인쇄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폐간을 하게 됐습니다. 한 일에 24년 동안 종사를 했다는 것이 참 온 마음을 다 바쳤던 거기 때문에 많이 서운했습니다. 아쉬움이 큰 건 동포들도 마찬가지. 우리말 소식지는 고된 이민 생활에 고국을 떠올릴 수 있는 위안처였습니다. 한글로서 된 신문을 또 해외에서 보니까 그런 특히 독자 칼럼이나 생활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고 다시 생길 수 있다면은 다시 만들어서 그 페이퍼 종이를 우리가 저널을 그렇게 종이로 넘기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다시 갖고 싶죠. 특히 영어가 서툴고 온라인 매체보다 활자가 더 익숙한 고령층 동포들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졌습니다. 때문에 한인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소식지를 따로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도 어떻게 해서 그런 그 노년층에게 알릴까.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월간지라도 만들어서 한인의 월간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멜버른에 단 하나 남은 한국어 온라인 매체마저 명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선 모바일 앱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국가정보원이 휴가철 해외여행지에서 우리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음료를 섭취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음료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지역이라도 우리 국민이 해당 식음료를 섭취하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선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고 또 대마 음료가 일반 음료와 함께 진열돼 있어 자녀와 함께 여행할 경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대마 성분 함유 사실이 현지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식음료 구매 시 대마를 의미하는 잎사귀 문양과 영문명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선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하는 환각버섯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일부 동남아 국가에선 클럽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사탕 등 다양한 불법 환각 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 섭취하게 한 뒤 납치와 감금 등의 2차 범죄를 시도하거나 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돈을 빼앗는 이른바 셋업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고려인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도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를 실시합니다. 오는 25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 고려인 한국어 교사 20명이 참여합니다. 연수 교사들은 사전 진단 평가를 통해 능력별 분반 수업에 참여하며 한국어 교수법, 모의 수업, 한국어 교사 수업 시연 참관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역량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 기여라는 주제로 동포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코리아 센터가 유행을 선도하는 미국 뉴욕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 LA와 상하이, 도쿄, 베이징, 그리고 파리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문을 연 건데요. 올해로 개원 45주년을 맞은 뉴욕 한국문화원도 이번에 코리아 센터로 확장 이전에 북미 한류 확산 허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뉴욕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만나봅니다. 맨하탄 안에 이런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너무 멋지게 있다는 게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And I love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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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rio. But tonight was a wonderful night. Such great performances. 뉴욕 문화원이 7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4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이렇게 멋진 저희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 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무실과 함께 한 50평 정도 되는 전시 공간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K-컬처, K-아트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문화예술의 글로벌 위상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를 제일 피부로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이 근처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되겠죠. 코리아타운에 나가보시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국립국악원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 좌석이 풀로 다 찼어요. 모두 만석이 돼서 3일 공연을 했는데 아주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한국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한류는 절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류는 물론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문화예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모두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 한류, K-컬처의 발전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전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진희 교수의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진희 교수는 우리 그 역사극의 의상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해 오신 무대 의상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한복을 현대화한 그러한 모습들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전시는 8월 16일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저희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개봉한 영화 파묘라든가 서울의 봄, 또 범죄도시 4편, 이런 영화들을 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일부 나라가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편리하게 방문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 비자를 신청하고도 사전 등록 확인증과 영수증을 함께 챙기지 못해서 코트디부아르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비자로 코트디부아르에 방문 예정이라면 사전 등록 확인증과 영수증,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행 프로그램에 나와서 관심을 끈 케냐도 올해 초부터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했는데요. 비자 발급까지 보통 사흘이 걸리니까요. 케냐 여행을 앞뒀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해당 화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거나 따로 출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